서진천 삼국을 통일한 첫 왕조이자 오랜 전란 끝에 마침내 천하를 하나로 만든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찬란한 통일의 빛은 단 52년 만에 사라지고 맙니다. 왜 서진은 그렇게 빨리 무너졌을까? 이 질문은 중국 역사뿐 아니라 권력과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모든 시대에 던져진 경고이기도 합니다. 삼국의 영웅들이 사라진 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마씨 가문. 그들은 조조의 후손을 몰아내고 황제를 세웠지만 내부에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마염이 천하를 얻었을 때 사람들은 다시 평화가 올 것이라 믿었지만 그 평화는 혈연의 야망과 권력의 욕망 위에 세워진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황실 내부의 끊임없는 다툼, 팔왕의 난 바웡즈랜으로 대표되는 피해 내전, 그리고 그 틈을 노린 북방 이민족의 침입. 이 모든 것이 서진의 몰락을 단 52년 만에 불러온 치명적인 연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짧고도 비극적인 왕조 서진의 흥망을 통해 묻고자 합니다. 국가를 망하게 하는 진짜 원인은 외부의 적일까? 아니면 내부의 욕심일까? 강한 출발. 그러나 이미 심어진 멸망의 씨앗 서진의 시작은 그 어느 왕조보다도 화려했습니다. 삼국시대의 혼란이 끝나고 오랜 전쟁 속에서 피로에 찌든 백성들은 마침내 통일의 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마염, 즉 무제우대는 위나라를 이어받아 진나라를 세우고 오나라를 멸망시키며 천하를 손에 넣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승리였죠. 하지만 그 승리의 순간 이미 서진의 몰락을 예고하는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사마염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오랜 내전을 끝내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귀족과 공신들에게 대대적인 포상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포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제후들이 나라 곳곳에 봉해지며 사마씨 일족이 전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황제의 친척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지의 작은 왕이었습니다. 서진의 통일은 사마씨 가문의 통일이었지 진나라 백성의 통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진이 안고 있었던 첫 번째 모순이었습니다. 사마염은 강력한 중앙 권력을 세우려 했지만 동시에 가문의 안정을 위해 친족들에게 막대한 권한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결국 왕조를 갉아먹는 독이 되었습니다. 각지의 왕들은 병력을 거느리고 세금을 거두며 스스로를 황제 못지않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팔왕의 난바운즈렁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사막은 바로 이 시점에서 이미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마염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지친 백성들에게 휴식을 주려 했지만 그 평화는 지나치게 안일했습니다. 무사안일한 관리들이 늘어나고 귀족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삼국시대를 살아남은 세대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새 세대는 전쟁 없는 세상에서 권력 다툼과 부패에 익숙해졌습니다. 결국 서진의 체제는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으나 속으로는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마염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의 후계 문제를 두고 깊이 고민했죠.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잔혹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해자겔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물이었고 국정은 황후 가문과 권신들에게 휘둘렸습니다. 현명한 황제가 세운 왕조는 어리석은 후계자 하나로 균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서진의 시작은 강했습니다. 삼국의 전쟁을 끝내고 천하를 하나로 만든 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의 근원은 하나의 황제가 아니라 수많은 제후에게 분산된 권력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진 멸망의 씨앗이었고 통일의 영광 뒤에 숨겨진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치명적 실수. 어리석은 자를 황제로 세우다 사마염은 생전에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천하를 통일했지만 그가 세운 진나라는 아직 불안정했고 주변에는 여전히 강력한 제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후계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린 결정은 서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사마충 훗날의 해제를 황태자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백했습니다. 사마충은 어릴 때부터 지능이 부족했고 판단력과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서에는 어리석으나 인자하다 이하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착하긴 하지만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염은 그를 황태자로 고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혈통. 그는 황제의 자리는 능력이 아닌 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혈통의 논리가
왕조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마충이 즉위한 뒤 진나라는 급속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황제 대신 권력을 쥔 것은 황후와 외척 세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았던 인물이 바로 가후, 즉 해제의 황후였습니다. 그녀는 야심이 강하고 권력에 굶주린 인물이었습니다.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자신이 제국의 중심에 서려 했습니다. 가후는 정치적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황실 내부에서는 모함과 암살이 끊이지 않았고 대신들은 두려움 속에서 침묵했습니다. 결국 황제는 명목상의 군주로 전락했고 나라는 황후와 귀족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가후가 정적을 숙청하는 동안 사마씨 일족의 제후들은 황실의 혼란을 틈타 점점 독립적인 세력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군대를 키우고 서로를 의심하며 자신이 진정한 황제가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서진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내전 팔왕의 난 바웡주런이 폭발하게 됩니다. 사마염의 선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조의 근본을 흔드는 치명적인 판단착오였습니다. 능력보다 혈통을 중시하고 통찰보다 안정을 택한 그의 결정은 결국 서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서진의 멸망은 외부의 적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황실 내부, 그리고 한 사람의 어리석은 황제와 그를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팔왕의 난 피로 물든 왕족의 전쟁 서진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팔왕의 난 바웡주의 혈육들이 서로의 목을 겨눈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문이 스스로를 찢어버린 자멸의 역사였습니다. 해제가 즉위한 후 황제는 사실상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국정은 황후 가씨와 외척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죠. 이 상황을 불안하게 지켜보던 황실의 제후들, 특히 황제의 삼촌들과 사촌들은 황제를 구한다는 명분 아래 스스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권력. 첫 번째로 움직인 인물은 초왕 사마윤 초안이었습니다. 그는 가후의 독재를 끝내기 위해 병력을 일으켰지만 곧 다른 제후들과의 불화로 패배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뒤이어 조왕 사말윤 조왕 스마린 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는 가후를 제거하고 황제를 감금시킨 뒤 스스로 섭정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의 폭정과 오만은 또 다른 반란을 불러왔습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숙청했고 조카는 삼촌을 죽였으며 피부치들이 한밤중에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왕실의 이름으로 벌어진 이 피해 전쟁은 결국 8명의 제후가 차례로 반란을 일으키고 서로를 죽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의심, 복수, 그리고 피뿐이었습니다. 팔왕의 난은 단 12년 만에 진나라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황실의 권위는 사라졌고 수도 낙양막이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지방의 군벌들은 제멋대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바로 이 내전이 북방 이민족들의 침입을 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혼란한 진나라를 보며 선비셈베, 흉노, 갈제, 강 등 이민족 세력은 지금이 기회다라며 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약탈과 파괴를 일삼았고 진나라의 국경은 무너졌습니다. 팔왕의 난은 단순한 황실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왕조의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왕족은 더 이상 백성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었고 백성은 더 이상 황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진은 스스로 피로 목욕하며 자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누구도 외부의 적이 서진을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서진을 파괴한 것은 바로 서진 자신, 그들의 혈육과 욕망이었습니다. 치명적 오판, 소수민족을 배척한 결과 팔왕의 난으로 피폐해진 진나라. 나라는 이미 불타고 있었지만 황실은 여전히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중원의 주인이라 믿었고 주변의 이민족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오만이 진나라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서진의 통일 이후 북방에는 수많은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흉노 선비, 선비, 정과, 강과, 갈제 등 다양한 민족이 진나라의 통치 아래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나라의 군대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많은 이민족 지도자들이 귀화한 신민으로서 조정에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지배층은 그들을 결코 같은 백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민족을 항상 야만인으로 취급했고 벼슬에서도 군대에서도 심지어 혼인에서도 철저히 차별했습니다. 이민족들이 아무리 공을 세워도 그 보상은 미미했고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쌓여갔습니다. 특히 팔왕의 난으로 중앙 통제가 무너진 시기 북방의 이민족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진나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흉노족의 유연이었습니다. 유연은 진나라 조정에서 자랐고 한때는 충성스러운 신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멸시받고 권력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결심합니다. 진나라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하를 얻겠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전조젠 5호 16국 시대의 첫 번째 이민족 왕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진의 멸망이 외세의 침입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나라의 지도층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민족의 반란을 단순한 변방의 소란으로 여겼고 무력으로 제압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라의 군대는 팔왕의 난으로 소모되었고 민심은 떠나 있었습니다. 결국 311년 흉노의 군대가 낙양을 함락시키고 해제는 포로로 잡혀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진의 공식적인 멸망이었습니다. 서진의 패망은 단순한 전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과 차별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 불러온 자멸이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포용적이었다면 이 민족은 적이 아니라 동맹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진은 끝까지 벽을 세웠고 그 벽이 결국 자신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로써 천하를 통일한 서진은 불과 52년 만에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힘으로 얻은 통일은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제국은 결국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부이 제국의 몰락단에서부터 썩어버린 권력 311년 흉노의 군대가 낙양을 불태웠습니다. 서진의 황제 해제는 포로로 잡혀 끌려갔고 제국의 수도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위대한 왕조의 마지막은 그렇게 참혹하고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멸망은 단 한 번의 전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천천히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간 결과였습니다. 서진은 외적으로는 강대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군사력, 막대한 부, 찬란한 문화, 그 모든 것이 겉모습만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이미 균열이 가득했습니다. 왕실은 권력 다툼에 몰두했고 귀족들은 사치와 부패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팔왕의 난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동안 누구도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당장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그 결과 진나라는 스스로의 피로 물들며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제국은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안에서부터 붕괴한다고. 서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흉노의 침입은 단지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 그 이전에 이미 왕조의 뿌리는 썩어 있었습니다. 사마염이 세운 통일의 제국은 결국 가족 간의 불신, 권력의 탐욕, 그리고 이민족에 대한 오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누구도 외세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적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낙양이 불타던 그날 밤 수많은 학자들과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진의 황실은 도망쳤고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가 동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서진의 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패, 내분, 불신, 그것은 제국의 피 속에 이미 새겨진 유전병이었습니다. 서진의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외세도 운명도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오만, 권력자들의 탐욕,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 바로 그것이 제국을 죽이는 진짜 독입니다. 결국 서진은 힘으로 세운 제국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여준 왕조였습니다. 그들의 통일은 칼로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멸망은 마음을 잃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천하를 얻는 것은 어렵지만 그 천하를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서진의 불꽃은 짧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후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제국은 영토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VI, 권력이 지혜를 잃을 때
역사로부터의 교훈. 역사는 언제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권력은 인간을 시험하고 그 시험에서 대부분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서진의 멸망은 단지 한 왕조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 없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경고장이었습니다. 사마염은 통일의 영웅이었습니다. 수많은 피와 희생 끝에 삼국을 하나로 묶었고 천하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룩한 통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제국을 세웠지만 그 강함 속에는 이미 어리석음의 씨앗이 심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아닌 무능한 황제를 선택한 것, 그것이 바로 제국을 붕괴시킨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는 자신의 피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서진의 황제들은 그 선택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팔왕의 난이 일어났을 때 왕족들은 서로를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문 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 누구도 백성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나라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잃은 권력은 그렇게 스스로를 삼키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흉노가 낙양을 침공했을 때 서진은 이미 싸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병사는 많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그 나라를 믿지 않게 되었을 때 권력이 백성을 버리면 백성은 권력을 버립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서진은 잊었습니다. 역사는 냉정합니다. 지혜 없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권력 없는 지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만 국가는 진정한 강함을 얻습니다. 사마염과 서진의 비극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권력을 쥐었을 때 지혜를 잃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 질문은 17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국가든 기업이든 혹은 한 개인이든 권력이 커질수록 더 깊은 성찰과 겸손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진의 몰락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지혜를 잃은 권력, 도덕을 잃은 성공, 책임 없는 자유, 그 모든 것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1000년 전의 서진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진의 멸망은 단순한 왕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지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역사였습니다. 사마씨 일가는 세상을 다스릴 힘은 가졌지만 그 힘을 지탱할 지혜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칼로 천하를 얻었지만 그 칼끝이 결국 자신들을 향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무지는 때로 배신보다 더 큰 죄가 됩니다. 무지한 지도자는 백성을 불행하게 만들고 무지한 권력은 제국을 붕괴시킵니다. 서진은 바로 그 진실을 몸소 증명한 왕조였습니다. 파랑의 난, 황제의 무능, 귀족의 탐욕, 그리고 백성을 외면한 오만, 이 모든 것이 쌓여 하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멸망. 결국 서진의 역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혜를 잃은 힘은 스스로를 파괴한다. 그 교훈은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라도 조직도 한 개인도 스스로의 무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언젠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진이 남긴 마지막 경고입니다. 무지의 대가를 두려워하라.